예, 두 번째로 섹터 테마 그리고 금주의 종목 매매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시장 시황을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렸어요. 항상 이제 유튜브 하면서 좀 짧게 해야 되겠다는 약간의 강박이 있는데 거의 못 지킵니다. 그 내용상 내용 설명 보시면 중간에 제가 그 시간과 분 단위에 넣어놨거든요. 좀 길다 싶은 분들은 좀 빠르게 돌려보셔도 되고 관심되는 섹터만 찾아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자, 금주에 2차전지, 그다음 반도체, 바이오 계속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리고 뭐 매매라든지 그쪽 관련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제 끝났어요.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항상 요새 제가 매크로도 말씀드리지만 정치 외교 분야도 꽤 봐야 됩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적인 액션으로 바뀌는 것도 많아요. 어제 제가 매크로 환율 금리가 조금 변화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엔화가 조금 빠졌더라고요. 다행히. 한미일 정상회담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공급망 3강연대 한미일 핵심 광물 안정적 확보기를 열린다. 근데 뭐 우리나라 애들이 광물이 많은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연대에서 뭐 동맹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겠죠. 지금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바이오 분야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던 정시 투자 대상입니다. 이게 사실 세계 경제 돌아가는 거나 흐름 보는 것도 실제로 정시에서 적응하면 표시가 다 나는 거예요. 이쪽이 가장 큰 주력이라는 얘기입니다. 걔들이 봤을 때도 이 세계 그다음 각국 조기 경보 시스템 연계, 공급망 교란 시 이게 누가 하겠? 중국이 하겠죠. 뭐 중국 그쪽 편이 하겠죠. 그때 공조하겠다. 뭐 채무장관회담을 재무장관회담 신설하겠다. 경제나 이쪽을 더 신경 쓴다는 겁니다. 그죠? 금융이나 외환 쪽도 환율이나 금리 좀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주요 섹터 세 개가 우리가 정시에서 말하고 항상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그 섹터랑 공통이 됩니다. 이 시황과 연계되는 거예요. 자, 2차 전지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여전히 2차 전지는 8월 달부터 조정을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저희가 중기적으로 반등을 노리고 있으면서 에코프로 쪽으로 선대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전기차의 판매 성장률이 둔화된다. 이미 2, 3주부터 말씀을 드렸고 조정 장대 항상 나올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인 부분도 있어요. 실제 소비들이 꺾이고 있잖아요. 중국 소비 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리튬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제가 3분기, 4분기 때 양극재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확 꺾이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길게 봤을 때는 2차 전지는 성장합니다. 내년에 또 봐야 돼요. 사실은요. 자, 각국의 보조금 이런 것도 축소가 됐다는 얘기 있었고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테슬라를 좋게 나쁘게 얘기를 좀 드리면서 나쁘게 좀 말씀 많이 드렸죠. 테슬라 모델이 미국도 중국도 계속 가격을 인하하고 있죠. 근데 주가는 빠지죠. 이게 결국은 MS 싸움이거든요. MS 시장 점유율. 테슬라가 예전에 정말 좋았을 땐 전 세계 점유율의 80%, 60%, 50% 점유였는데 지금 점점점 빠지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적인 규모의 경제다 보니까 커지긴 하지만 그 부분이 내 봤을 때는 테슬라 주가를 깎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보면 뭐 충전소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 어떻게 그 별로 부수적이라 말씀드렸어요. 이쪽이 되기 위해서는 신모델이 나와야 된다. 신차. 페이스오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신차가 나와야 돼요. 사이버 트럭을 대량 생산하다 이런 게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나오죠. 그것 때문에 테슬라가 좀 더 빅테크 내에서 약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하지만 제가 테슬라와 2차 전지 영향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어때요? 조금 줄죠. 2차 전지 우리나라를 그냥 개인들 수급 코스닥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까? 약간 이렇게 안 움직이는 게 같이 안 움직이는 게 저는 오히려 좋게 봐요. 근데 물론 전혀 떼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테스가 계속 빠지면 어쨌든 2차 전지 전체 글로벌 쪽에 봤을 때도 모멘텀 줄어드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비테슬라가 못 올라오잖아 아직까지. 포드나 GM이나 다른 쪽이 못 올라오고 있잖아요. 뭐 루시아나 딴 거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테스 놀고 있으니까. 하지만 축소됐다는 건 의미가 좀 있다 보는 거고요. 향후적으로 리튬 가격이 지금 전 세계 소비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미국도 지금 당장 소비는 괜찮지만 조금은 꺾이는 경향이 있고 중국은 꺾였고 우리나라는 소비 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죠. 중국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3분기, 4분기 때도 실적 관련 기대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장기론 좋겠지만 아시겠죠. 자, 그리고 지금 새롭게 미국에서 중국 배터리까지 신규로 규제가 나왔어요. 예전에 보면 미구르 지역에 노동 착취가 있다, 뭐 성착취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때릴 때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때 태양광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재생 쪽이 많이 규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2차 전지가 워낙 커지고 있다 보니까 배터리까지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나라에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 IRA 피해서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나름 또 짝짝꿍해서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도 우리나라 뭐 셀이라든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저는 중기 비중을 반등한다 봐요. 반등을 해야 비중 축소를 하죠. 코스닥이 특히 더 그렇게 보고 에코프로 쪽에 반등을 노리고 제가 지금 집중을 하겠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이 뭐 9월 10월부터 나온다 보지만 실제로 코스닥 에코프로들보다 코스피에 있는 포스코들 있죠. 포스코들. 자, 포스코들은 조금 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2차전지 내에서 또 자체로 순환매도 올 때는 여전히 포스코를 못 놓고 있는 이유고 계속 코어로 보는 이유예요. 계속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올해 초에 저희가 2차전지 8종목 꾸릴 때, 7종목 꾸릴 때 LG엔솔, 삼성 SDI, LG와 SK노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죠. 그 사이에 이제 SK, 삼성 SDI 좀 줄여서 SK노를 조금 더 늘려드린 건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 같은 엄청나게 걔들 올라갈 때 얘들이 이제 뭐 올해 초부터 기약하면 이제 조금 올라가 있든지 오히려 뭐 보합 정도 있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시사점. 제가 시장을 항상 말씀드릴 때 그렇죠. 물론 대형주라든지 클수록 개인들은 안정성을 느끼고 더 사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에 덜 오른 걸 자꾸 더 사고 싶어 하긴 해요. 물론 제가 시장을 볼 때 올해는 대형주 장세다, 큰 게 좋다고 말씀드린 것도 맞지만 시장 섹터 내에서 강한 거 위주로 포트 꾸리시는 게 맞아요.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뭐 비중 조절할 때 뭐 현금 생기셔서 추가로 샀을 때 잘 가는 종목에 샀던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났을 거고, 그냥 못 올랐으니까 올라가겠지 하고 덜 오른 무거운 거 사신 분들은 이런 데 조금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패턴을 좀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강한 거 위주로. 하지만 이것도 전체 포트 내에서 저는 향후적으로 같이 조절을 할 겁니다. 한다 그러면. 아직 중기 비중은 종목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거 포스코들만 얘기 드렸잖아요. 나머지는 아직 들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더 사지 마시고 그 있는 비중 그대로만 홀딩하시면 됩니다. 자, 반도체는 제가 엔비디아도 앞에 시황 설명 때 드렸어요. 엔비디아가 단기로 400불, 그 다음에 중기로 조정 받더라도 길게 봐도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드렸고, 뭐 다음 주 같이 한번 보시죠. 엔비디아가 지금 어쨌든 단기로는 가장 큰 이슈고, 다음 주 나스닥의 변곡점 올지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진짜 반도체 좋게 보는 분들은 내년까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전히 뭐 급등했던 섹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어쨌든 엔비디아 살아있고 AI 성장 스토리 살아있으면 나스닥이 조정받고 괜찮은 투자라 그러면 어쨌든 미국에서는 나스닥이나 반도체나 AI 쪽은 어떻게 해먹겠죠. 그런 면이니까 반도체는 그런 면에서 같이 보시면 되고, 매매 대상으로 제가 매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는 신성장 동력으로 제가 조정을 받고 하면서 미리 말씀을 꽤 오래 드렸어요. 바이오 관련도 한번 제가 영상 찍은 거 있으니까 언제 한 달 넘었나 하여튼 그때 내용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향후적으로 금리가 연동될 거예요. 제가 미국 금리는 고금리 유지한다 보지만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예전도 그랬고 금리가 좀 내릴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빡 내리는 게 아니라 뭐 3% 정도나 중금리 정도를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중금리 유지하는 쪽으로 갈 거예요. 확 못 내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특징주 3개, SK 바이오팜 조금 뭐 섹터에서 내리긴 했는데 뭐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뭐 내리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좀 약해지면 좀 보면서 사도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한량이 괜찮고요. JW 중의제약도 단기로 왔다 갔다 많이 했죠. 신고가 났다 금년은 좀 밀리고 있는데 뭐 매매들이 짧다 있으니까 뭐 적당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종목 한 개라도 이걸 단타 치겠다, 이건 좀 가져가겠다, 그렇게 나누셔도 돼요. 그것도 나름 괜찮은 포트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자동차를 지금 잠깐 언급을 시켜드립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가 이제 워낙 많이 빠지고 하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지수 근처에서 반도체, 그 다음에 2차전지, 지금 자동차, 이게 3개 우리나라 제조 주요 섹터예요. 그러니까 다 같이 시장 내에서 보는 겁니다. 반도체 2차전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동차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 2,500 이하에서 조금 들었다 보는 거예요. 그게 가격 잡기라 지금 표현을 하고요. 기존은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유, 현대글로비스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비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부품주도 지금 보시면 한두 달 동안 거의 50% 떨어졌을 거예요. 한 달 동안. 그중 뭐 승화이텍 정도 보면 되는데 저는 매매 추천드리는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유튜브 하는 거는 제가 투자하고 같이 하는 투자 펠로우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시황, 매매, 투자에 대한 걸 오픈시켜 드리고 참고하시는 의미지 절대 몰빵처럼 무조건 사라 팔라 그런 의도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같이 한번 투자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세요. 엔터도 말씀드렸던 비중 축소를 좀 했고 쉬어갑니다. 끝난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중장기로 보는 분은 비중만 조절하는 거지 다 파는 건 아니라 보는데 어쨌든 단기로 조정이 좀 되고
4월달, 5월달 실적 좋을 때 많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그때만큼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쉬어간다 보시고 한류는 꺾이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중국 관련도 기대는 줄이겠지만 여전히 중국 양극화 되게 심합니다. 아시겠지만 인도보다 카스트제도 인도보다 더 양극화가 심한 중국이에요. 왜 그 백만장자의 숫자 있죠. 숫자는 중국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비율은 미국이 제일 많겠지만 10억 이상 그 자산가 보면 미국 인구가 3억 5천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백만장자라죠. 백만장자 이상이 한 2,600만, 한 3천만 가까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비율로 따지면 미국이 제일 높지만 숫자로 따지면 중국이 독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기대는 줄이겠지만 어쨌든 유입 관광객은 들어오겠죠. 하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저번에 뭐 중화권 뭐 되게 작은 것들 사지 말라 말씀드렸잖아요. 큰 거 사세요. 바이오든 뭐든 뭘 사도 큰 거 위주로 보시라고요. 그쪽으로 돈이 들어가지 자꾸 작은 거 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새로운 대장 섹터는 계속 발굴하고 시장 보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주의 종목 매매 한번 볼까요? 이것도 항상 매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에코프로를 사실 1, 2주 동안 우리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8월달 들어가면서 현금을 엄청나게 많이 들고 있었고 그때 에코프로 매매를 단기 좀 했었죠. 하고 그 다음에 저가 매수를 이번 주에 좀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했던 부분이고 이때 제가 팔고 떨어져서 사고 올라가 팔고 또 떨어져서 사고 팔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11만원 밑에 비중이 그때 11만 4천 5천에 팔았는 거 있어요. 팔고 조금 남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박스 유지되기 때문에 괜찮은 흐름이고 MSCI가 수급 들어오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이걸로 매매 된다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 기준 말씀을 드리고 수급 한번 기다려 보시죠. 에코프로 HN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급주입니다. 에코프로 패밀리긴 하지만 좀 불뚝불뚝거리고 수급이 왔다 갔다 해요. 약간 변동성이 있어요. 시총이 적은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21선 꺼지고 개인 매물 나오고 하지만 빅머니가 빠지는 모습이었고 홀딩하기 때문에 저희도 같은 차원에서 홀딩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를 제가 한 3번 4번 샀어요. 나눠가지고 한 11만원 초중반대 맞춰놨는데 추가로 사진 않고 어제 에코프로 BM을 추가로 좀 더 샀죠. 그렇게 에코프로 새 종목으로 포트를 좀 꾸리고 단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고점 대비해서 50%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동철 회장님 이슈도 끝났고 어쨌든 30만원 초반에서 단기 반등을 주게 되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평단을 이제 32만원 내외로 맞춰놨습니다. 아니면 좀 35만원도 있긴 한데 여기서 일단은 흐름 봐서 반등 좀 팔든지 에코프로 3개 내에서 더 강한 거 약한 거로 비중을 조절하면서 그렇게 시장 대응하겠습니다. JW 중해제약이 바이오 종목에서 저희가 매매를 했었습니다. 그때 43,000원에 샀죠. 사가지고 47,500원을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빠져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왔다 갔다 했고 또 왔다 갔다 했죠. 이게 사실은 큰 종목은 아니에요. 시총이 1조라서 절대 중형주는 아니고 대형주긴 한데 제가 말씀드린 시장 캐퍼 머니 수급 측면에서 큰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동이 좀 심해요. 하지만 뭐 제가 끊었던 선 기준으로 사고 뭐 이게 봤을 때 매매가 좀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재료가 나왔을 때 그 소산 68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그런 매매였다 보는데 변동성 감안해서 충분히 매매 대상이라 저는 봅니다. 또 타이밍 되면 또 말씀드릴게요. 자, 26160 이거는 매크로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매크로 종목이라고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제가 이번 주 3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어제 말씀 안 드렸고 요때죠. 요때 1330원대부터 1340원대 매수를 좀 해도 된다. 없는 분들은 전체 포트로 매크로 종목을 10% 정도 우리는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면서 관심을 갖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정도 갖고 계시면 되죠. 한 6,500원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2,500 이하는 싸다 그래서 제가 어제는 말씀 안 드렸고 이때 평단이 따지 요때 샀으니까 뭐 한 요쯤 되겠네, 그죠? 16,000원대 뭐 초반 정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 정도 돼서 뭐 반등 주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230, 740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2차전지 좀 덜 빠졌죠. 자, 그 정도로 해서 제가 매크로 종목은 지수나 시장 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투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매크로 종목도 ETF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금주에 3차 우리 분할 매수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장 얘기를 아침에 그 영상에 좀 많이 드렸고 하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고요. 다음 주 변곡점을 기대하는 제가 이유까지 설명드렸으니까 시간하실 때 나눠 좀 들어보시고 자, 같이 투자해서 어쨌든 저희는 계속 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 거라 저는 봅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주일은 편하게 또 리프레시 하시고
다음 주 적극 응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